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22강의입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지난 강의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느끼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를 처음 배울 때는 눈이라는 것을 길러야 되는데요. 이 눈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끔 이 눈이라는 것을 타고나는 것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는 관찰력이라는 눈이 필요합니다. 처음 그림을 그려보는 사람에게 간단한 도형으로 사람을 그려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일단 분명 관찰을 한 게 맞습니다. 얼굴이 있고 몸통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의 눈을 갖고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그림학원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이렇게 그린 사람들에게 조금의 눈을 더 길러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떠한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절반 정도 위치가 아래가 하체가 되고 위쪽이 상체 플러스 얼굴이 된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어서 하체는 골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 있게 되고요. 팔도 마찬가지로 날개뼈 밖에 어깨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벌어지게 되고, 팔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사타구니 정도의 길이까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중간 정도의 위치가 팔이 굽어지는 부분이 되고 이 부분에 허리가 위치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형태로 약간의 관찰력을 쌓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주게 됩니다. 이 정도의 포인트가 하나하나 쌓이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을 볼 때도 강아지는 팔다리가 이런 형태고 이런 비율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떠한 생명체를 볼 수 있는 관찰하는 눈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럼 개발을 할 때는 어떤 눈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흐름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고요. 조건등이 걸려 있으면 해당 부분은 흐르지 않고 반복문이 걸려 있으면 해당 부분을 맴돌게 되며 이 다음 장에서 배우게 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코드의 흐름이 코드 전체를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을 기르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그냥 계속해서 무대포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 더 이상 자기 눈으로 코드의 흐름을 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C 언어를 공부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포인터에서 C 언어를 포기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바를 공부하는 사람은 클래스에서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포인터와 클래스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것 때문에 포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조건문, 반복문, 함수 자체에서 이미 너무 많이 막혀 있었고 그 막혔던 것이 포인터나 클래스 부분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정도 부분에서 차근차근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훈련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다면 이번 강의의 내용을 보면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이라면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훈련 방법은 코드를 보고 그 순서를 적어보는 것인데요. 요거를 하실 때 옆에다가 새 파일을 하나 띄워두시고 오른쪽으로 밀어둔 다음에 메모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 훈련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샘플은 39페이지에 나오는 기본 출력 예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코드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코드는 그냥 보셔도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이미 보는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첫 번째 샘플로 요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줄을 내가 컴퓨터가 되어서 한 줄 한 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때 여기가 첫 번째로 읽는 줄이 될 거고 하나만 출력합니다라는 내용을 출력할 것입니다. 그럼 옆에 메모에다가 무엇을 출력할 것 같은지 함께 적어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줄은 여기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요걸 출력하겠죠. 그래서 요걸 마찬가지로 붙여 넣어주고, 그 다음으로 실행되는 줄은 여기 세 번째니까 세 번째라고 표기를 해주시고, 여기선 그냥 줄바꿈이 일어날 테니까 줄바꿈을 넣어줍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실행될 부분은 여기가 되겠고,
여러 개를 출력합니다 라고 출력을 하니까 요걸 넣어주시고 오른쪽 메모에다가 적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 20, 30, 40, 50 요걸 출력하게 될 거고 요게 나올 거고, 이어서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윤인성입니다를 여섯 번째로 실행하게 될 텐데, 요때는 이러한 식으로 문자열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메모에다가 무엇을 출력할지 하나하나 적어주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 다음 줄 개행을 하게 될 거니까 그냥 개행이 될 거고요. 여덟 번째로는 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을 출력하게 될 거고,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로는 확인 전용 선을 출력하게 될 거고요. 요것도 오른쪽에다가 적어 주시고, 열 번째로는 여기가 실행이 될 거고 그냥 줄바꿈이 일어날 거고, 11번째도 그냥 줄바꿈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로는 요 줄이 실행이 될 것이며 확인 전용 선이라는 글자를 또 출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드의 실행 순서는 1번부터 12번까지 주르륵 나아가게 될 거고요. 출력은 오른쪽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코드의 실행을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예제는 너무 단순해서 크게 이게 필요한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럼 이어서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반복문을 사용하는 예제의 흐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줄이 실행이 될 거고요. 이 줄에는 이러한 변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메모할 수 있는 부분은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줄이 실행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리스트 오브 리스트에는 이 값이 들어가고, 이게 여기에서 요소를 하나 뽑아서 A에 넣게 될 겁니다. 즉 첫 번째로 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A가 1, 2, 3이 될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A에서 요소를 하나 뽑으니까 B가 처음에는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게 될 거고요. 출력이 되면 여기에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어디가 실행이 될지 예측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직 요 안쪽 반복문이 안 끝났기 때문에 또 요 안쪽 반복문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 안쪽이 실행이 되고요. 이번에는 B에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는 이 B를 출력을 해서 2가 출력이 될 거고요. 일곱 번째로는 또 요 위에가 실행이 되어서 B에 3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프린트를 해서 실행을 하니까 여기가 여덟 번째로 출력이 되면서 3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덟 번째 과정까지 해서 1, 2,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요소를 뽑는 부분과 프린트를 하는 부분을 다 하나하나 구분을 해서 놨는데요. 이 순서 붙이는 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팍팍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에 어떤 값을 넣고 B를 바로 출력한다가 한 번에 생각이 잡히신다면 이렇게 세분화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러한 형태로 세 번째로 B에 1 들어가고 출력한다, 네 번째로 B에 2 들어가고 출력한다, 다섯 번째로 B에 3 들어가고 출력한다 라는 식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건 내가 이 흐름만 분석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A에 들어있는 1, 2, 3을 모두 꺼냈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탈출하게 될 거고요. 밖에 있는 반복문 부분으로 또 오게 돼서 여섯 번째로 A에다가 4, 5, 6, 7을 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안쪽에 들어오니까 일곱 번째로 B에다가 4를 넣고 4를 출력하게 될 거고요. 또 안쪽 반복문을 한 바퀴 돌 테니까 여덟 번째로 이 안쪽에서 B에다가 5를 넣고 5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로 B에다가 6을 넣고 6을 출력하게 될 거고요. 열 번째로 B에다가 7을 넣고 7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럼 또 4, 5, 6, 7 주르륵 출력을 할 것이고 이 내부의 반복은 또 벗어나게 될 겁니다. 4, 5, 6, 7 출력하니까 메모해 두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11번째로 요 위로 오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A에 8, 9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또 이 값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11번째로 B에다가 8을 넣고 8을 출력을 하게 될 거고, 한 바퀴를 더 돌면서 B에다가 9를 넣고 9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8, 9,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났으니까 벗어나고 다시 위쪽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데 얘도 끝났으니까 벗어나서
마지막으로 13번째로 요 아래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요 아래에 문장은 책에는 없었지만 그냥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13번째로 얘가 어디 가는지 확인할 수 있게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을 쭈루룩 한번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쉬우신 분도 있을 거고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건데 하다 보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1번째에서 12, 13, 14번째네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공부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기 시작을 하면은 방금 이 안에 있는 걸 뭉텅이로 생각한 것처럼 뭉텅이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행하는 건 요 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실행하는 건 요 안쪽이 될 겁니다. 그리고 A에다가 1, 2, 3이라는 리스트를 넣을 텐데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은 그냥 리스트의 요소를 한 줄 한 줄 출력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넣고 그냥 네 번째에 곧바로 1하고 2하고 3 출력할 거다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에서 4, 5, 6, 7이 들어갈 거고 여섯 번째에선 이 아래 거 그냥 뭉탱이로 실행이 될 테니까 4와 5와 6과 7이 실행이 될 거고 일곱 번째로 요 위에 8, 9를 가져오는 부분이 실행이 될 거니까 8, 9를 넣게 될 거고 여덟 번째로 8과 9를 출력하게 될 거다. 그리고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로 얘가 실행이 되겠네 해서 약간 더 짧게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이 코드를 보고 이거는 대충 중첩 리스트의 요소를 한 줄 한 줄 출력하는 코드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뭉뚱그리게 되면 그냥 1, 2, 3, 4, 5, 6, 7, 8, 9를 출력을 한다라고 예상을 해버리고 그냥 이러한 식으로 세 단계로도 실행이 된다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조금씩 나아가면 그 흐름이 무엇을 하는지 파악을 하고 그 흐름을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방법까지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하루아침에 끝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코드 몇 개를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또한 앞으로 계속 보게 되는 코드, 특히 반복문에 나오는 코드들은 꼭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건문 가지고 이걸 하시려면 조건문이 굉장히 이게 붙이기가 힘듭니다. 조건에 따라서 모든 경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문은 대충 보고 알 수 있는 거니까 조건문 부분은 훈련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꼭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는 반복문 예제들은 이것들을 적용을 해서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